안녕하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백세경입니다. 공부할 때 어려움을 가지는 학생들의 공부 마음을 지도해주는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이은주 박사님과 공부 마음의 지도를 그려서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가 티처스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티처스요? 네. 예. 이제 문제를 보기만 해도 무섭다는 너무 예쁜 여학생이 나왔더라고요. 정말요? 네. 예. 제가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티처스 8화에서는 민사고 입시에 실패 후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인 학생이 문제만 봐도 무섭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그런지 영어 말하기도 유창하고 중학교 성적도 좋고 민사고 입시 대비학원도 다니는 등 어릴 때부터 많은 사교육을 받은 것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역시 부모님도 자녀의 학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머님은 열심히 학원을 알아보시고 비싼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실 정도로 열성적이셨습니다. 또 집에 놀러온 자사고 친구들이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한다는 말에 부러워하시고 도전학생과 친구들을 비교하는 멘트도 하셨었고 거기다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3살 아래 남동생과 수학 문제를 푼 결과를 비교하시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전학생이 마음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도전학생은 중간고사 성적표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끝끝내 부모님에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아무리 부모님이 비교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티처스의 선생님들은 도전학생이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고 예쁘게 보여지는 공부를 중요시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또 잘 안 풀리는 문제는 금방 패스해버리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공부는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학생은 왜 이렇게 공부하게 된 걸까요? 혹은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빠르게 푸는 것에 집중해서 그런 걸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이 학생이 민사고 입시를 실패해서 성적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전부터 쌓여온 공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왜 어려운 민사고에 가려고 했던 걸까요? 민사고 준비하는 동안 정말 즐거워서 힘들지 않았다고 하며 민사고 입시 준비학원과 영어 면접을 위한 과외까지 받던 학생이 왜 지금은 학원을 옮겨 다니는 학원 메뚜기가 된 것일까요? 이런 학생을 위해 학원 쇼핑을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조정식 선생님은 학원을 꼭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 어머니에게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공부법을 지켜본 정승재 선생님은 모르는 부분을 고민 없이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끈질기게 공부해야 한다고 솔루션을 주십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보고 노트를 만들어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30일을 보내고 목표했던 점수 60점에는 못 미쳤지만 28점에서 53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적 상승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동적으로 공부해왔던 학생의 공부법을 지적하고 끈질기게 생각하고 모르는 부분을 노트에 정리하며 실력을 쌓도록 한 방법은 성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점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말고사 후 가족들이 플래카드를 붙이고 기다렸다가 다 같이 채점하는 모습이나 혹은 모르는 부분을 친구와 사촌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질문하도록 하는 모습에서 뭔가 학생의 마음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은 불편함이 느껴졌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걸까요? 이 학생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이 학생의 지금 마음과 이 학생의 문제, 이 학생에게 맞는 공부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의 마음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셨는데요. 네. 자, 마음을 일단 보려면은 저희가 뭘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일단 성향을 먼저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 학생의 WPI 성향을 좀 일단 먼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세경 선생님은 이 학생이 WPI 성향 중에 어떤 성향이라고 느끼셨어요? 이 학생은 딱 봐도 로맨티스트죠. 로맨티스트 모습이 보이셨어요? 네. 그렇죠. 처음에 등장할 때도 아주 수줍은 모습, 수줍은 미소를 싹 띄면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그 로맨티스트적인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또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아나운서 같이 딱 얘기하고 그런 모습도 너무 매력적이고 예뻤어요. 네. 예, 그래서 이 학생이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표현이 너무 로맨티스트적인 표현이죠. 문제가 꼴 보기 싫다. 아니면 문제가 싫다. 뭐 문제를 피하고 싶다. 뭐 쳐다도 보기 싫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문제가 무섭다. 예, 너무 로맨티스트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문제를 무서워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좀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어렸을 때 그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영어가 거의 버터 완전 쫙쫙 발린 원어민 발음이잖아요. 미국 한 번 안 갔다 왔는데.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도 미모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도 참 예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쁜 딸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놨더니 영어도 잘해. 뭘 입혀도 예쁘고, 이 학생이 아나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봐도 앞에 나가서 뭘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칭찬도 받고 각광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 성격에 딸이 그렇게 하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셨을까요? 어머님이 욕심이 좀 있으시던데요. 그렇죠. 어머님이 참 적극적이고 아이를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뭘 알아보시고 뭘 더 시키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죠. 네. 그래서 얘를 뭐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을 것 같아요. 영어는 이제 영어 유치원 이후에는 방과후 학원만 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을 것 같고, 요런 학생들이 사실 저는 이제 이 학생이 로맨티스트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아이디얼적인 성향도 있는 로맨티스트 그 유형의 M자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재주가 많다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조금만 뭘 해도 잘해요. 그러니까 뭘 음악을 가르쳐도 잘하고 그림을 가르쳐도 잘하고. 이 학생이 그 노트 필기한 거 보셨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예술이죠, 예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노트 필기 한 거를 다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또는 글씨체도 보여주기 위해서 글씨체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보여주기 위해서 글씨체를 이쁘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타고나게 손재주가 있어서 글씨체가 예쁘게 된 거지. 너무 이 학생한테 박하게 평가를 그 점에서는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노트 필기도 예쁘게 하는 게 이 학생이 자기가 좋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만들고 싶고, 뭘 해도 예쁘게 잘하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깔끔하게 뭔가를 해내고 하면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칭찬 받았겠죠. 그렇죠. 예쁜데 글씨도 예쁘게 쓰네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이 그렇게 해서 자기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나는 뭔가를 하면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미 딱 만들어졌을 것 같거든요. 이 학생이 재주가 많잖아요. 그런 게 잘 발휘되니까 엄마는 신이 나서 계속 이 학생을 잘 이제 서포트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데 얘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상 받았겠죠. 얘는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성장하는 과정 동안에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뭘 해도 자기가 깊이 있게 막 엄청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자기는 칭찬을 받아요. 그런 상황을 계속 겪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영어를 그래도 잘하는 학생이고 영어에 관심이 많고 뭐 성적이 A급이라고 그러면 그냥 외고를 지원해 볼 만도 했을 텐데 왜 민사고를 갔을까? 그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거기서 아무도 안 물어봐요. 너는 근데 해필은 왜 민사고를 가려고 했니?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근데 이 학생이 민사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서 힘든 줄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그게 왜 재미있었을까요? 민사고 준비하는 게? 그러게요. 네. 신기하죠? 자, 민사고가 그러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민사고는 시험 볼 때 아이들의 사고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고나 이런 데는 얘가 이제 외국어 실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민사고는 외국어 실력뿐만이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괄적인 지식의 수준, 그리고 그 지식을 자기가 잘 활용해서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를 해내느냐, 이런 거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뭐 국어, 수학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선택이 있어요. 이제 이과 쪽으로 갈 학생은 수학의 이해, 과학, 수학 이쪽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면접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문과 쪽으로 갈 학생은 사회와 인문 계통으로 이제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그 학생이 말하는 첫 번째 인터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뷰 준비한다고 영어 따로 영어 그 선생님도 붙여서 하고 민사고 학원 가서 하는 그 장면이 좀 나오잖아요. 민사고 준비하는 학원에서 이 학생이 얘기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죠.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중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 그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그래서 6개월이나 준비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 중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그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외고도 아니고 그 공부를 하겠다고 민사고를 도전을 했어요. 괜히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외고만 가도 멋있다 그래요. 그러게요. 이 교육은 지금까지 이 학생이 받았던 교육하고 굉장히 달라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보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고 이 학생이 거기서 이걸 하나하나 탐색하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고 하는 게 재미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는 그동안 이제 이 학생이 학원을 다니고 선행을 하고 하면서 그냥 주어진 거를 받아들여서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선행에 대해서는 참 본인이 할 수 없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런 공부가 있어. 자기가 막 생각을 해보고 남들 안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만의 의미가 찾아지고 자기가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거기서 막 받았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디어 특성이 있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민사고 준비를. 설명해 주신 내용 보면 이제 아이가 굉장히 민사고 공부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좀 다른 종류의 실망이 컸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다른 종류의 실망. 그 다른 종류의 실망이 뭔가 하면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진 거예요. 자기는 다시 이제 그 평범한 입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겠네요. 재미도 없고 그와 동시에 이 학생이 자책을 속으로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감정 폭발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실망한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혼자 속으로 삭히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민사고도 준비했었다라고 지금 약간 포장을 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은 그게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자책이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상실하고 방향도 상실하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수채 엄마가 학원을 좋은 데를 안 보내줘서 그래 라든지 그런 성격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채 그래 버렸으면 본인의 자책은 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내가 이렇게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 자책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친구랑 비교를 해도 뭐 동생이랑 비교를 해도 그러니까 정말 표정만 계속 너무 안쓰러워서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에 이 학생한테 그런 말들이 사실은 다 상처가 돼서 꽂혔을 텐데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실패가 그냥 단순히 그냥 실패가 아니고 이 학생한테는 이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자책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여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집중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또 더 할 수도 있었겠지요. 이런 상황일 때는 사실은 조금 거기에 대한 위로와 공감과 이런 게 주어져야 되는데 정승재 선생님이 같이 솔루션을 하면서 이 학생을 많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그 문제를 못 풀고 막 처음에 막 울고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뭐 괜찮아 이렇게 매일매일 실력이 쌓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장면 보고 빵 터졌었어요. 학생은 울고 있는데 조금 미안하긴 한데 야 저거 F한테 지금 T가 위로를 주는 건데 저 T적인 위로가 F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빵 터졌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학생한테 그 속상한 마음을 좀 누군가가 알아주고 미리 좀 헤아려서 공감해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이제 어머님은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학생이랑은 성격이 참 많이 다르고 많이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렇게 뭔가 있으면 얼른 행동으로 옮기시고 뭐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감정이 남는 게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고 있다는 거를
생각도 못 하시는 거죠.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쟤를 봐주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 딸은 엄마가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1도 안 할걸요? 엄마가 끌고 가고 계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는 엄마한테 끌려가고 있고 엄마는 자기 마음 하나도 몰라준다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맞춰서 해야 된다. 다른 대안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맞춰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못 맞추는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문제를 보는 게 무섭고 또 시험 그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안 보여주잖아요. 왜 안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비교를 조금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본인도 생각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차마 못 내미는 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끝까지 안 보여줄 수가 있나? 그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안 보여주는 그 마음을 아무도 못 짚어낸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안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은 딱 지금 이 학생의 문제예요. 정말 수수께끼 같은데요. 네. 이 학생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다 그랬어요.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랬어요. 잘하는 사람이라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시험 성적을 딱 보면 그 시험 성적에 너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써 있어요. 아니면 너 지금 실력 바닥이야 라고 써 있어요. 실력이 바닥인 사람으로. 그렇죠. 그거를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지금 자기의 그 실력 없음을 직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 학생의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학생의 문제를 이제 방송에서는 자사고 탈락 후에 자신감이 하락했다. 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공부하지 못했다. 수동적인 학습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학생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자기가 정말 실력이 바닥이라는 거, 그동안 해온 공부가 다 헛것이었다는 거,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스스로 마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못 보여준다고. 근데 그 말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 한국말인데 엄마한테는 너무 어려워. 아니, 그 보여준 거 그냥 보여주면 되지 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얘가 야단 맞을까 봐 피하는 건가? 왜 저러지? 도저히 이해 못 하시죠. 그렇지만 이 학생은 그 자신을 마주하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했던 애인데 수학 점수 28점. 어떻게 마주하라고. 그 현실을 내가 이 16살 소녀가 어떻게 마음으로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될지 본인도 모르고 부모님은 얘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렇다고 자기가 정말 모르는 걸 다 인정하고 나 처음부터 할래. 그러기에도 무섭죠. 무섭죠. 예. 내가 그래도 이제 3년 남았고 9년을 해왔던 건데. 그리고 내가 이걸 예전에도 공부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들죠. 그래서 이 학생의 진짜 문제는 지금 자신의 실력, 그 바닥인 자신의 실력을 마주하는 거를 두려워한다는 거. 그걸 인정하기 힘든 거. 그게 사실 이 학생의 문제예요. 그 학원 메뚜기 하잖아요. 네네네. 왜 학원 메뚜기 하는지 아세요? 학원에 가면은 처음에 잘해주죠. 학원 처음 온 애한테 막 구박하고 야단쳐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달 정도 다니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실력이 이제 뽀롱이 나죠. 그러면 그걸 직면하기가 싫어지죠. 그러면 나 이 학원 안 가고 딴 데 갈래.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학원 가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다가 조금 있으면 선생님이 그렇고 친구들이 그렇고 그렇죠. 다른 핑계를 대면서 하지만 사실은 그 학원에서 자기가 잘한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벌써 처지는 것 같고 그러면 옮기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데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식 공부를 한다고 이제 그 티처스 선생님들은 얘기하셨지만 보여주기식 공부라기보다는 비교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남들과 나를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거기서 내 실력을 키워서 올라가야지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 상태는 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상태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내가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처참한데 내가 그걸 인정하기는 싫어. 그러면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으면 괜찮나 보다 안심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 학생으로 하여금
저는 이 티처스에도 나오게 한 것 같아요. 내 실력을 쌓고 내가 실력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비법이 있겠지. 쪽집게 선생이 탁탁탁 찝어주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티처스에 나와서 내가 너무 창피하지만 큰맘 먹고 내 성적표를 공개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확 달라져 있겠지. 완전히 다른 더 비교 우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한테도 안 보여주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애가 나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성적표를 공개를 한 거죠. 그렇네요. 정말 큰 기대가 있었으니까 엄마한테도 안 하는 거를 전 국민한테. 티처스 방송에서는 학생의 생활도 촬영하고 또 시험 보는 모습도 찍고 뭐 이렇게 다 해서 그 티처스에 나오신 선생님들이 그런 걸 바탕으로 아, 이 학생은 지금 공부 수준이 이렇고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학원에 공부하러 왔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그 학생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뭐 생활을 촬영해 오세요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학생의 문제를 진단하지 하는 어려움이 조금씩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LSI 검사를 하면은 이 학생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검사에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박사님이 이렇게 LSI 검사 결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훨씬 학생의 마음이나 생활이나 이런 게 조금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